자, 3강 1번 봅시다. 자, 보이죠? 3강 1번. The major changes in eating patterns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여기까지가 주어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끊기겠지. 그래서 20세기 초기죠. 20세기 초기 이래로 식사 패턴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는 이게 have been toward니까 방향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이었다. 그래서 증가하는 쪽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증가한 쪽이었다. 무엇에 대한 증가냐 하니까 the consumption of heavily processed foods.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heavily 하게 되면 무겁게가 아니라 심하게 정도 이렇게 기본 번역이 심하게잖아요. heavy rain 기억나죠? 폭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심하게 가공된 음식의 소비 증가의 방향으로 진행이 쭉 되어 왔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냐? 다시 말하면 아주 과하게 가공된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냐 하면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이야. 뭐를요? 자, 매우 정제되어 있고 추출되었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변형되었으며 재구성된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단어들이 쭉 열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아는 거 그냥 한 개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재료를 일단은 뭐야? 변형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변형한 그런 음식들이죠. 이제 그 재료 변형에 있어서 가공을 굉장히 심하게 한 그런 음식들의 소비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니? It's only during the past decades that some of these processed ingredients and foods have begun to be studied in a more systematic manner.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어조가 있지요. 뭐냐면 이때 강조잖아요, 그렇죠? 이때 강조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강조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직 과거 10년이었다 이 말이죠. 과거 10년 동안이었다. 오직 과거 10년 동안만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오직 과거 10년 동안만이었다. 뭐가? Some of these processed ingredient and food. 자, 이렇게 여기까지 주어보죠. 그래서 몇몇 이러한 가공된 재료와 음식들이 여기까지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더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오직 과거 10년 동안만이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과거 10년간이었고 그전에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연구조차 되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20세기 초반이니까 1900년대 초부터 그런 게 생겼단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거의 뭐 100년이 지난 시기에 있어서 한 그 이전 현재로부터 10년 전보다 더 이전에는 아예 이런 연구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필자의 어떤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90s, for example, that the researchers. 저 여기도 보면 it was not until that 하는 부분 있잖아요. It was not until that인데 요것도 이제 구문이거든. 그러니까 요 구문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지. 뭐뭐 한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it이 가주어이고요. that 이하가 이제 진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거든. 자, 여기가 요 부분을 1990년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걸 이제 이 진주어에 있는 것을 이게 A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A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 A 사건이 아니었다 이 말이지. 그럼 이게 이때는 이 A 사건 해당 없음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A 사건 해당 없다 이 말인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1990년대 초반 이후에서 비로소 A 사건이 의미가 있게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해서 어떻게 하냐면 1990년대 초반
이후에서야 비로소 초반에야 비로소 A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1990년대 자 예를 들면 1990년대 초반에서야 비로소 연구자들은 관심을 자 serious 그러니까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화학적으로 재구성된 트랜스 지방에 그러니까 이 화학적으로 재구성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고가공된 식품들과 관련이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지, 그치? 됐니? 뭐 맞죠? 지금 우리가 2000년대니까 1990년대 초반에서 비로소 이제 연구가 시작됐다. 이 말은 위에서 했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과거 10년간에서야 비로소 과거 10년 동안만 연구를 했다. 이 말에 있어서 이제 부연 또는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겠지. 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과거 10년 이전에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 명확한 metabolic consequences of high sugar consumption beyond its caloric value has 자 여기 주어부가 여기까지인데요. 연구란 말이야. 자 최근까지는 연구 어떤 연구냐면 정확한 뭐 생리적 결과 이렇게 되겠죠. 이 생리적 결과란 말은 이게 신진대사적 결과 이런 말이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말이 되겠죠. 무엇에 높은 설탕 소비인데 이건 이제 뭐라고 그러지? 당도가 높은 음식의 소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슈거가 당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면밀한 신진대사적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그것의 칼로릭 밸류니까 칼로리적 가치, 칼로리가 얼마다라는 걸 떠나서 beyond 그걸 넘어서는 그런 어떤 신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는 유사하게 무시되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런 트랜스팻에 대해서도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당의 소비, 고당의 소비, 많은 설탕의 소비에 대한 연구도 사실 얼마 안 됐다. 거의 무시되어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고가공된 식품들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트랜스팻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당 소비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 예들을 이렇게 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범주의 이야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연구를 거의 안 했다 이 말이야. 똑같은 이야기야. 뭐 트랜스 지방이니 설탕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를 안 했다 이 말이지. 식사 패턴이 변화한 건 맞는데 연구를 안 했다 이 말이죠. There are also few studies. 자 이게 few니까 거의 없는 이잖아요. 또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연구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온 거예요.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부연하고 있는 거지. 반복하고 있는 거겠지. 또한 연구가 없었어. 어떤 연구냐 하면 특정한 고가공된 음식 생산품 그런 어떤 생산된 음식들에 대한 음식들을 검사하는 연구가 또한 없었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대신에 자 그런 어떤 연구는 없었던 대신에 nutrition scientist 영양과학자들은 주로 평가했다. 고가공 식품들을 on the basis of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에 기초하여 말이 되겠지. 상대적 양이죠. 소위 말하는 좋고 나쁜 영양소 그 식품들이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high processed food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포함하고 있는 소위 좋은 어떤 영양소나 또는 나쁜 영양소의 양에 관해서만 주로 이제 평가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뒤에 봅시다. 예를 들면 뭐 비타민이라든가 비타민의 내용 이게 용량이겠죠. 내용의 양 정도 되겠죠. 비타민의 어떤 양이라든가 또는 어떤 섬유소의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특정 식품에 대한 연구, 이 검사하는 연구와 그 다음에 밑에서 이야기하는 영양소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연구가 같진 않죠. 다른 범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이 표현이 들어간 거 잘 봐야 돼요. 대신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족해, 연구가 부족해라고 이야기를 쭉 풀어왔던 것과
그 다음에 밑에서 뭐 비타민이 얼마 들어있냐, 섬유질이 얼마 들어있냐 없냐 하는 이 연구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this ignores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 여기서 이제 this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영양과학자들 했던 연구가 되겠죠. 이거는 뭘 무시하냐면 processing techniques may 자 하나겠죠. 그래서 가공 기술이겠죠. 가공 기술들이 또한 substantially 상당히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1번이겠죠.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손상을 입히는 방식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음식의 매트릭스 뭐 매트릭스 이거 행렬이잖아요. 그냥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모른 채로 넘어갑시다. 원래 음식의 매트릭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합이거든. 음식의 구조 같은 거야 매트릭스가. 알겠니?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원래 음식 구조를 변형시켜서 and damage한 그러한 방식이 되겠죠. 그러한 방식을 무시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즉 the unique combination of food component and the way 여기서 이제 food matrix라는 게 뭐냐면 즉 original food matrix라는 것은 독특한 조합이죠. 음식 구성 요소의 독특한 조합이며 원래 그 음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ey are all held together in a whole food. 이게 hold together는 쉽게 말하면 함께 붙잡다 이 말이 뭉치다는 뜻이야. 쉽게 이야기할게요. 뭉치다, 단결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뭉쳐진 전체적으로 all이니까 전체적으로 뭉쳐져 있는 in a whole food 하나의 완결된 음식으로서 하나의 전체적인 음식으로서 그것들이 뭉쳐져 있는 방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꾸미겠죠, 그렇죠? 방식을 무시하는 거다. 자, 이 부분 보면 그 위에 있는 이 영양과학자들이 무시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 프로세싱 테크닉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가공하는 기술이잖아요. 위에서 이제 고가공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음식을 가공하면서 푸드 매트릭스를 망가뜨렸다 이 말이야. 푸드 매트릭스를 변형하고 망가뜨렸는데 그럼 이 푸드 매트릭스가 뭐냐 하면 음식 재료들의 독특한 조합이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음식 이 구성 요소의 독특한 조합이면서 또한 하나의 음식 안에 이 말이잖아. whole food니까 하나의 음식 안에 그 재료들이 함께 뭉쳐 있는 방식 자체인 거라.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손상을 입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그 처음에 보면 이게 일종의 도입이잖아. 20세기 이후에 이게 식사 패턴이 상당히 변했는데 그게 뭐냐면 소비 증가인데 이거죠. 고가공된 음식 소비인데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연구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고 그 밑에 이제 그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연구도 별로 없어. 됐니?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죠. 또한 쓰면서 대신에 이 영양과학자들이 약간 엉뚱한 영양의 어떤 영양 요소의 측면에서만 검사를 한 게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그렇게 검사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래 음식의 이 푸드 매트릭스를 변형시키고 파괴해버린다. 됐니? 원래 음식이 가진 특성을 파괴해버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연구 부족이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강조된 그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고가공 음식에 대한 연구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the nutritional potential of processed food. 고가공 음식의 영양적인 잠재성, 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것들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잠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misconception, 오해죠.
그 고가공 음식, 가공 음식의 이 영양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고가공 음식이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조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가 중심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연구를 왜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Lack of 3번 lack of appropriate studies. 자, 적절한 연구의 부족이죠. 바로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연구의 부족. 뭐에 대한 고가공 음식에 대한 적절한 연구의 부족. 그대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그 이때 강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바꿔서 여기다가 그 선지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변화. 푸드 컨섬션 패턴의 중요한 변화인데 이거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긴 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위에 있는 3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도입 같은 거거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협의야, 협의.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좁죠. 그 위에서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주제는 아니겠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좁은 의미의 내용이다 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내용 자체는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성이죠. 영양의 가치를 그 음식 가공에 있어서 영양의 가치를 잃지 않는 데 있어서 중요성. 그러니까 음식 가공에 있어서의 뭔가 중요성 이런 거 없어요. 음식 가공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일탈이죠. 전부 다. 엉뚱한 소리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3번 정답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위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매력적 오답은 될 수 있죠. 그럼 이걸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번, 4번이 고민이 돼. 고민이 되면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 4번이 자꾸 답인 것 같아. 찜찜해. 3번이 답인 것 같긴 한데 4번이 찜찜해. 그러면 만일 누군가 나한테 이런 주제를 던져준다면 나는 글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봐요. 자, 중요한 변화. 푸드 컨섬션 패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 소비를 할 때 어떻게 변화했느냐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 과거에는 이런 걸 먹었는데 현재는 이런 걸 먹고 미래에는 이런 걸 먹게 될 것이다. 이유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맞지? 근데 그런 이야기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음식이 변했어. 근데 그 변한 음식이 고가공 음식이야. 근데 고가공 음식은 검사를 안 한대.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만 딱 생각해봐도 4번은 주제가 될 수 없다. 제목이 될 수 없다. 느낌 와 안 와? 온단 말이지. 물론 이거는 다른 것도 쉽게 풀고 시간이 좀 남았을 때 만점을 받기 위한 테크닉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 훈련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3-1번은 그 선지가 괜찮았어요. 이 선택지에서 4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아직 훈련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됐나요?